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레딩의 경기,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프리시즌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어떤 모양으로 과연 나오게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는데, 과연 토트넘이 현재 어떤 모양으로 갖춰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외신의 이야기들, 그리고 깁스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손흥민 선수 관련된 뉴스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 구상 중에서 과연 제외가 됐네, 사우디로 가네, 슈퍼컵을 출전하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BBC급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매체는 풋볼 런던입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잔류하고 그리고 슈퍼컵에 출전을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신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논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티어 리스트를 좀 공개 드립니다. 이 알코이스는 토트넘의 커먼 뉴 스퍼스 게시판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티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름의 그 공신력 티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공신력이 높냐라고 하면 클럽 어나운스먼트, 이거는 할 말 다 했죠. 토트넘이 그렇다라고 발표한 거니까요. 티어 1,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소스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스테어 골드, 데이비드 오른스타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Here We Go로 굉장히 유명한 그분이죠. 그리고 BBC,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맞다,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티어 2, 이 정도면 이제 믿을만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티어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클럽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스포르트 1, 타임스, 애슬레틱,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기사가 이제 애슬레틱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 외에도 폴 조이스, 디마르티오, 제임스 페어스, 여러 기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플래텐베르그 기자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hit or miss, 이때쯤 되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인데, 스카이 스포츠도 여기 있습니다. 가디언즈도 여기 있고요. 인디펜던트, 텔레그래프,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자주 보고, 그 밑에 이제 토크 스포츠, 벤 제이콥스, 포로키프, 좀 더 나은 소스를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정도면 그래도 아예 엉터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밴드 이거는 이제 보면 안 된다, 큰 의미가 없다. 더선, 메트로, 익스프레스, 데일리 스타, 데일리 메일, 기브미 스포츠, 컷 옵사이드, 요런 데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해지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하거나, 아니면은 좀 자극적인 기사 내용을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쪽인데, 가끔씩 풋볼 인사이더 혹은 컷 옵사이드 이런데 이제 제목이 재밌어서 가끔 봅니다. 가끔 보기도 하고, 더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잘 뽑는 그런 언론인데, 여튼 이런 티어 리스트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이 있냐? 딱히 없고요. 그나마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잔류해가지고 슈퍼컵까지는 출전한다, 그리고 그 뒤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신력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풋볼 런던에서 이제 토마스 프랭크가 지금 토트넘의 청사진을 이번에 제대로 좀 알려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 번역을 좀 살펴보면은, 토마스 프랭크가 이끄는 토트넘 팀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3일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시즌 경기, 이 레딩 경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토요일날 레딩과의 프리시즌 첫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2번의 경기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콩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죠. 토트넘은 현재 1군 스쿼드를 모두 소집한 상태이고, 코칭 스텝은 훈련을 통해서 축구 철학을 선수단에게 주입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사실은 브렌트포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토트넘에서는 어떤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지만, 그리고 이걸 이제 주 전술로 선택을 하겠지만 다양한 전술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3이라던가 4-3-3을 무려 9경기에서 지난 시즌 활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토트넘 스쿼드 구성이 잘 맞는다. 특히 이제 미드필더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모하메드 쿠두스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의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죠. 모건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의 Here We Go를 이미 외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도미닉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랑케 같이 잘 뛰는 선수들 또 프랭크 감독이 좋아하죠.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퍼드 시절 상대에 따라서 전술을 맞춤형으로 조정해왔는데 4-4-2, 3-4-3, 5-3-2, 3-5-2 온갖 포메이션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기본 포메이션은 하나일 수 있지만 상대팀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레딩과의 친선전은 프랭크 감독의 첫 토트넘 포메이션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다. 물론 뭐 최종 전술로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전술을 실험하고 그리고 선수단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이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선수들을 임대로 보낼지 그리고 1군으로 남겨둘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첫 단추 바로 이 레딩과의 경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경기 라이브로 보려고 하는데 이 레딩 토트넘의 경기에서 과연 프랭크 감독이 들고 나오는 전술이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들을 또 써볼지. 특히 이제 토트넘의 큰 어떤 이적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과연 어느 정도의 포메이션 변화가 있을까, 전술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특히 이제 모하메드 쿠드스랑 존슨을 비교한 이 표가 굉장히 또 인상적인데 쿠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패스, 크로스 그리고 공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비중이라던가 드리블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반면 존슨 같은 경우에 이제 키패스, 어시스트 그리고 골 관련된 수치들이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양상을 가진 그런 두 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 시의적절하게 이 선수들을 쓰는 모습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클루셉스키, 존슨, 쿠드스 이 선수들은 오른쪽 그리고 중간 다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존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이드로 뛰고 있고 쿠드스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존슨은 확실히 노란 범위가 넓고 그리고 쿠드스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 범위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짙은 이제 이게 무슨 색인가요? 보라색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좀 그나마 쿠두스랑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쿠드스 뭐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페드로 포로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토트넘에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브스코비치와 타카이 이 코타 선수죠. 이 선수가 과연 이제 데뷔할 것인가? 토트넘에서 그리고 1군으로 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깁스 화이트 언제 오는지 오는 건 확실한데요. 근데 언제 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임대생들에게 굉장히 찬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양민혁 선수 이름이 나옵니다. 양민혁 선수가 지금 프랭크 감독 체제 하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제 1군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윙어가 많아요. 뭐 솔로몬 선수도 있고 돈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다 뚫고 양민혁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완전 주전으로 올라오기보다는 1군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가 일단은 포인트겠죠. 그리고 미드필드 페어링은 누가 될 것인지 뭐 벤탄쿠르 그리고 베르발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유리한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비수마, 그레이, 사르,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다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이 4-2-3-1 상황에서 이 중간에 받쳐주는 이 선수들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이제 시즌 말에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 뛰었었는데 이번 시즌 초에 뛸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죠. 근데 일단은 훈련장에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며칠 안에는 메디슨이 바로 뛸 수 있는지 실전에서 뛸 수 있는 레벨의 체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이번 시즌 좀 풍성해요. 비카리오, 킨스키 이 정도 있으면 이제 골키퍼는 많이 걱정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센터백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 로메로, 반더벤, 단소, 드라고신, 부스코비치, 벤 데이비스, 애슐리 필립스, 타카 로메로, 반드벤, 단소, 드라구신, 부스코비치, 데이비스, 필립스 그리고 코타, 타카이까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센터백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우도기, 스펜스 그리고 포로 정도가 이제 있죠. 여기엔 뭐 버릴 선수가 없습니다. 스펜스 또 양쪽 다 뛸 수 있고 하니까 토트넘이 일단은 수비진은 나쁘지 않게 갖춘 가운데 센터백의 이 경쟁이 진짜 치열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쪽 보면은 그레이
벤탄쿠르, 비수마 이쪽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리스팅이 되어 있지만 일단 뭐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뛸 수 있고요. 사르도 그렇고요. 클루셉스키, 메디슨 그리고 RP 디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가겠지만 쿠두스 그리고 깁스 화이트까지 여기에 가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 젊은 선수들 아치 그레이, 베르발, 사르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어떤 포텐셜이 좀 제대로 드러날지가 결정되겠죠. 그리고 공격수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마이키 무어, 브라이언 힐, 여기 이제 임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솔로몬도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여기 있지만 여하튼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오른쪽 윙어로도 뛸 수 있고요. 브래넌 존슨, 윌슨 로드베르, 양민혁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 솔랑케, 텔, 히샬리송, 스칼렛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텔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요. 히샬리송이 근데 주전으로 계속 뛰기에는 또 부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난 새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솔랑케가 주전인 가운데 텔이 이제 그 뒤를 받추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 선수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잠재력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는 33살로 이제 토트넘에서 활용 점정의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유럽 대회 우승을 하긴 했잖아요. 유로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짐은 덜었습니다만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챔스나 아니면 리그 이 마지막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물론 쉽지 않은 그런 길이겠습니다만 토트넘이 그래도 이번에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챔스나 아니면 리그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입시장의 기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영입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 특히 데니 로즈가 좋아할 만하다. 데니 로즈는 과거에 토트넘에서 뛰었던 수비수인데 지금은 이제 펀딧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제 해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데니 로즈가 토트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기사 번역을 보면은 한때 토트넘에 대해서 너무 가성비만 따지다가 눈앞에 있는 좋은 선수들도 놓친다. 데니 로즈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검색 안 해봐도 누군지 아는 선수들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는지도 모르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토트넘 진짜 너무 알 수 없는 선수들만 데려온다. 실험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토트넘이 새 구장을 건설하느라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10억 파운드가 넘는 공사를 구단 자체 자금으로 감당했어야 해서 이적 시장에서의 지출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영입 행보에 눈에 띄는 점은 누가 봐도 잘 알려진 선수들을 좀 데려오고 있다. 물론 이제 코타 타카이 선수라던가 킨스키 뭐 이런 선수들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과거에 영입했던 사르, 뭐 베리발 이런 선수들도 그렇게 유명한 이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모건 깁스 화이트라던가 아니면 모하메드 쿠두스 이렇게 굵직한 이름들을 데려온다는 것 이런 것들은 토트넘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적 전략의 핵심 흐름이 바뀌었다. 이적 시장에서 더 이상 조용히 있는 구단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 시즌을 봐도 히샬리송, 메디슨, 브래넌 존슨, 솔랑케 이 선수들은 다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리고 빅네임으로 토트넘이 데려온 선수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입증된 실력자들에게 고액의 이적료를 지급하면서 데려오고 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은 주급 천장이죠. 리버풀 역시 이제 강등당한 팀 출신 선수들로 탄탄하게 이렇게 구상을 한 사례들이 있고 토트넘이 굉장히 큰 이름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잘 보면은 줄어든 주급 총액이 오히려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선수들은 좋은 활약을 하면 더 비싼 돈에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이 주급 총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트넘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적 시장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다양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조금 더 강력한 그런 팀을 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 청사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저는 좀 기대감이 듭니다.
특별히 토트넘이 확실하게 좀 영입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번에 임대생들 또 누굴 보낼지 어떤 선수들을 남길지 이런 결정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토트넘이 좀 균형 잡히고 여러 대회를 치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을 보시면서 그리고 손흥민 관련된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